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 뭐죠? 네, 이게 돈이 됩니까?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돈이 됩니까? 라는 게 사실 개원할 때 너무 중요한 얘기죠. 경영에서. 우리가 그냥 재밌게 또 이렇게 풍자해서 듣긴 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서 같이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병원이 이제 돈이 됩니까? 하면 우리가 매출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매출이라는 게 저는 이제 개원할 때 여러분 원장님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매출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단 우리가 매출을 계산하려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평균 단가, 인단가를 알아야 되겠죠. 환자 한 명이 우리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급여가라 비급여가가 거기서 많이 나눠지죠. 만약 이제 우리가 급여가다 그러면 인당 매출이 2만 원이다. 2만 원이면 우리가 100명, 하루에 100명을 봤다. 그럼 얼마죠? 네, 그러면 2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한 달 기준으로 25일 진료를 했다. 그러면은 월 매출이 5천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 그런데 이제 개원해서 우리가 100명씩이 아니라 50명밖에 못 봤다. 그러면 이제 월 매출이 2,500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급여가 같은 경우 얼마의 매출을 내냐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명을 볼 수 있냐라는 건데 이 몇 명이라는 거는 진료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뭐 이제 요즘 3분 진료라고 하는데 이 3분 진료라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말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3분 진료한다고 할 때 우리가 1시간에 20명 정도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8시간 정도 하루에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볼 수 있는 명수가 딱 나오죠. 4분 진료할 때는 1시간에 15명. 그리고 5분 진료할 때는 1시간에 12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5명 기준으로 8시간이면 1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4분 진료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루에 볼 수 있는 최대 8시간을 정말 안 쉬고 계속 줄 서서 4분마다 진료를 한다고 할 때 최대로 볼 수 있는 숫자가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원장님들이 이제 100명 넘으면은 진짜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진료받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5분 진료한다 했을 때 12명이니까 그때가 96명 정도가 됩니다. 8시간 진료 기준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또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진료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료 단가가 수가가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진료 시간별로 볼 수 있는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급여가 기준으로 보면 그럼 뭐가 중요해지는 거죠? 예, 이게 매출 기준으로만 보면 이게 돈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죠? 결국은 얼마나 하루에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또 인단가 한 명당 내는 돈을 급여가에서 많이 올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인단가를 어떻게 올리느냐 이 두 가지가 매출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는 그래 뭐 의료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하루에 쭉 대기하고 있는 환자 120명 보고서 내가 매출을 이 정도 만들어야지 딱 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진료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개원할 때 문제는 뭐죠? 그 숫자를 이제 경쟁병원이 늘어나고 병원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숫자를 채우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급여가들도 환자를 더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게 이제 뭐 우리 비급여가로 한번 가볼까요? 치과 같은 경우는 진료 시간이 이제 우리가 급여가 같은 경우는 인당 4분 뭐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에는 택도 없죠. 왜냐면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20분 정도 걸린다라고 8시간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볼 수 있는 인원이 24명이에요. 확 줄죠. 결국은 인당 진료 볼 수 있는 타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볼 수 있는 숫자가 확 변동이 됩니다. 24명이기 때문에 24명을 인당가 20만 원씩 쓴다 하면은 하루에 48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25일 기준으로 이렇게 진료한다고 했을 때 1억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단가가 1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뭐 우리 피부과인데 필러보톡스 해가지고 10만 원이다. 근데 보통 한 20분씩 걸린다. 그러면은 1억 2천에 50%니까 6천만 원 정도가 매출이 나오게 돼 있죠. 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돈이 됩니까? 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네. 결국은 우리 병원에 방문하는 일 환자 수와 그리고 인단가가 얼마나 매출의 폭이 달라지냐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이 오는데 1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에 따라 병원 매출이 어때요? 1억 2천이냐 6천이냐 결정나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만 원씩만 올려도 어떻게 돼요? 만 원에 100명이면 100만 원이에요. 5천 원에 100만 원 5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또 25일을 곱하니까 만 원이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좀 더 인단가를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급여과 원장님이나 많은 원장님들이 뭐 비급여 영역 부분을 조금이라도 치료해서 환자의 인단가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인단가를 높이려면은 그만한 내부에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로세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환자를 또 많이 보기 위해서는 또 결국은 진료 프로세스가 상당히 스마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어떻게 4분 만에 충분히 만족하고 진료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과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좀 더 스마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PPT를 쓴다든지 뭔가 사례를 빨리 얘기해서 쓴다든지 좀 부족한 상담은 밖에 나와서 상담 시스템에서 좀 더 채워준다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뭐 비급여가로 넘어오면 인단가를 높이는 요소에 우리가 뭐 실비, 개인이 안 내더라도 실비를 가져오는 베이스에서 많은 병원들이 또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비급여로 넘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비급여 단가가 높은 만큼 또 뭐가 힘들어요? 네. 환자가 막 넘치면 비급여인데 인단가가 높고 환자가 넘치면 돈 엄청 벌겠죠. 진료 시간이 줄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피부 치료도 그렇고 레이저도 그렇고 환자당 치료할 수 있는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도 정해지게 돼 있죠. 더 이상 내려가면은 병원의 수익이 크지 않은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에 돈이 됩니까? 라는 삼각관계는 여기에서 움직여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케팅 베이스에서 환자를 일단 충분히 데려올 수 있는 역량이 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 진료 프로세스가 스마트해서 충분히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서비스나 우리 가치가 높아서 환자한테 더 좋은 프라이스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뭐를 결정합니까? 매출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병원에 돈이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이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가 실제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숨은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건 매출을 얘기한 거예요. 실제 중요한 거는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이익이죠. 우리가 순이익을 생각하려면 이제 뭐가 생각해야 되죠? 네, 이제 비용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이제 돈이 되려면은 매출보다 순이익이 중요해요. 매출이 1억 2천인데 비용이 1억씩 나가요. 뭐 광고비, 마케팅비, 인건비, 뭐 각종 비용들이. 그러면은 요즘 또 금융비가 상당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리스비 이런 게 올라가면서 1억이 나가요. 그러면 실제는 2천만 원밖에 없죠. 거기다 뭐 세금 내고 뭐 내고 하면 실제 뭐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거는 순이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이익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매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정비라는 게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비용도 올랐죠. 그리고 또 금융 비용도 올랐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오르고 있죠. 최저임금비에서 다 올랐어요. 이 고정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순이익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또 고민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재료비 많이 차용하는 게 재료비예요. 만약 우리가 피부과에서 필러보톡스를 5만 원 받았는데 재료 비용이 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0%가 일단 재료 비용으로 비용이 나간 거지 않습니까? 기기를 2억짜리 샀는데 요즘 기기 턴이 빨라서 1억밖에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2년밖에 못 쓸 것 같아요. 2년 만에 그 1억이라는 비용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지 도대체 이 기기로 우리가 충분히 이익을 낸 건지 이런 부분을 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순이익이라는 거죠. 진짜 돈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중요한 거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에 매출이 높은데 빚 좋은 개살거라고 매출이 높은데도 순이익이 없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원장님들이 충분히 순이익을 가져가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게 어디 개원화에 따라 많은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결국은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부분에 이제 매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비용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우리 병원에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오늘 이 병원에 돈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전부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죠. 저희도 이제 개원할 때 상품이 정해지면 상품 가격과 몇 명, 인당가에서 몇 명을 해서 어떻게 매출 만들지를 다 따져보거든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은 우리 병원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 수가 없죠. 또 여기에 전제는 아까 말대로 충분히 개원하고는 환자가 와줘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환자가 지금 충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병원 열었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예전에 열었으면 이 정도 환자는 와줬는데 지금은 또 환자를 확보해야 돼요. 확보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프라이스가 낮아지는 경우들이 또 생기죠. 경쟁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순이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챙기면은 아마 좀 더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해요. 이 말이 사실 또 더 중요한 거예요. 경영을 아는 데 있어서. 돈이 되는데 돈만 무조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를 우리 병원의 브랜드에 도움이 됩니까? 라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